오늘은 일본에서 태어나 혼자 외롭게 자란 한 여성의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차가운 일상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 사회의 고립감 속에서 그녀가 찾은 따뜻한 정과 소속감. 지금 바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일본에서의 외로움. 아리사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일본 도쿄의 번화가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감을 느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일하면서도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형식적이기만 했다.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았고 사무실에서도 동료들과의 대화는 업무적인 것에 그쳤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런 삶이 당연한 걸까? 스스로에게 묻곤 했지만 딱히 답은 없었다. 일본에서는 혼자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친밀하게 굴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가족과도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서 연락할 일도 거의 없었다. 아리사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 브이로그 영상을 보게 되었다. 한국의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 떠는 모습,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다. 특히 혼자 밥 먹기 어려운 문화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본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말 그럴까?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문화가 부러웠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 어린 관심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한국에서의 삶은 과연 다를까? 그렇게 아리사는 충동적으로 한국 여행을 결심했다. 특별한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일본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며칠이라도 살아보고 싶었다. 몇 주 후, 그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있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한 후, 아리사는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한국어는 거의 할 줄 몰랐고, 여행도 혼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만큼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출발 전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한국 여행 팁을 검색했다.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법, 식당에서 주문하는 방법, 카페에서 쓸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을 찾아보며 노트에 적었다. 안녕하세요. 이거 1개 주세요. 계산, 부탁그 드려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반복해서 연습하며 어딘가에 도착하면 자신을 반겨줄 사람이 있다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예상보다 따뜻한 분위기에 놀랐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표지판도 영어와 일본어로 잘 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짐을 찾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일본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다른 풍경.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아리사는 조심스럽게 거리로 나섰다. 우선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다. 작은 한식당에 들어가 조용히 메뉴를 살펴보다가 용기를 내어 종업원에게 말을 걸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종업원은 활짝 웃으며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반응에 아리사는 순간 당황했다. 일본에서는 주문을 받을 때 대부분 무표정한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눈을 맞추며 웃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음식이 나왔을 때 그녀는 또 한 번 놀랐다. 메인 요리 외에도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왔기 때문이다. 이걸 다 먹어도 되는 걸까? 망설이며 반찬을 하나씩 집어먹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여성 2명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아리사는 순간 얼어붙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과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친절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와, 대단하세요. 일본에서 오셨구나. 한국은 처음이세요? 따뜻한 관심에 아리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녀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한국은 뭔가 다르다. 사람들의 거리감이 일본보다 가까운 것 같아.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 한국에서의 첫날 밤, 아리사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 식당에서 만난 두 명의 한국인 여성, 지수와 소연은 자연스럽게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고, 아리사의 한국어가 서툴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밝은 미소로 대화를 이어갔다. 한국 음식 괜찮아요? 너무 맵진 않아요? 네, 맛있어요. 조금 맵지만 괜찮아요. 그녀는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천천히 먹어요. 그리고 이 반찬은 같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요. 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걸고 관심을 가져주는 일이 자연스러운 듯했다. 그렇게 지수와 소연과 저녁을 함께 보내고 연락처까지 주고받으며 헤어졌다. 호텔로 돌아온 아리사는 정말 한국에서는 사람들끼리의 정이 더 깊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리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유명한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다. 명동,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거리를 걷다 보니 어제 느꼈던 따뜻한 분위기가 서울 전체에 퍼져 있는 듯했다. 그러던 중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일본 분이세요? 아리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 한국인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였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었다. 저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서 혹시 잠깐 대화 나눠도 괜찮을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아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거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벌써 두 번째였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는 일본 문화를 좋아해서 몇 번 일본을 여행했고 언젠가는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아리사는 그런 민서가 신기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 걸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민서의 말에 아리사는 다시 한번 한국의 문화를 실감했다. 일본에서는 혼자 있는 것이 당연했고 누군가와 굳이 친해질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게 민서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진 후 아리사는 다시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우연히 노점에서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학생 호떡 하나 먹고 가요. 아리사는 순간 당황했다. 일본에서는 가게에서 직원이 먼저 권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이끌려 호떡 하나를 사 먹었다. 아주머니는 아리사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일본에서 왔어?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일해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구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리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일본에서 항상 혼자였어.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어.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게 얼마만이지? 그녀는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단순한 여행 이상의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일본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오해와 깨달음. 아리사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건 느꼈지만 과연 그 관계가 정말 진심일까? 혹시 겉으로만 친절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리사는 홍대에서 민서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작은 골목에 있는 카페를 발견하고 잠시 들러 커피를 사기로 했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한 후 직원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는 걸 느꼈다. 일본 사람이세요? 이번에도 또 일본인이라는 걸 알아보는 것일까? 아리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직원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은 주문을 받더니 갑자기 바쁘지도 않은데도 그녀를 무시하듯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바로 커피를 만들어야 할 텐데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먼저 처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나중에 들어온 한국인 손님의 음료까지 먼저 만들어 주었다. 아리사는 순간 당황했다. 왜 나만 늦게 주지? 이전까지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환대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다. 불안함이 점점 커져갔다. 혹시 일본인이라서 차별받고 있는 걸까? 커피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자신의 음료를 받았을 때 직원의 태도는 여전히 냉담했다. 아리사는 불쾌한 기분을 안고 카페를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다. 민서를 만났을 때 아리사는 방금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혹시 한국에서는 일본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민서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일본인에 대해 별 감정 없을걸. 무슨 일 있었어? 아리사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민서는 한참을 듣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리사, 그거 차별 아니야. 그냥 한국 서비스업 특유의 스타일이야. 아리사는 멍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한국에서는 주문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카페 같은 곳에서는 주문 순서보다 비슷한 메뉴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었어? 응. 아마 내가 시킨 메뉴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였을 수도 있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손님에게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오히려 편안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리사는 일본에서 살아오면서 언제나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서비스 문화는 철저히 고객 중심이었고 직원들은 항상 공손하고 친절했다. 반면 한국은 처음에는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일본과 달리 무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 며칠 동안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진심으로 아리사를 대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관심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태도였다.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의 일도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 문화 차이일 뿐이었다. 아리사는 순간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한국에서는 모두 친절하다는 기대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나를 싫어하는 걸까? 라고 단정 지어버렸던 것이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했어. 자신이 한국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다시 일본에서의 외로운 생활로 돌아갈 것처럼 겁을 먹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더 깊은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아리사, 한국에서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편하게 지내면 돼. 그 말이 아리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아리사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일본에서의 삶은 편안하지만 외로웠다. 한국에서의 삶은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순간이었다. 새로운 시작.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리사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다르게 이 풍경이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졌다. 이곳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아리사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복귀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바라보았고 사무실에서도 동료들과의 대화는 업무적인 내용에 그쳤다. 혼자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 TV를 켜고 다시 다음 날을 준비하는 반복된 생활.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견디기 어려웠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관계가 떠올랐다. 낯선 사람과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작은 관심과 대화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그 감정이 너무 그리웠다. 그때 한국에서 만났던 민서에게 메시지가 왔다. 아리사, 잘 지내요? 한국은 그리워요. 아리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장을 보냈다. 응, 한국이 너무 그리워.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 계속 생각하고 있어. 잠시 후 민서에게서 답장이 왔다. 진짜? 그럼 한번 도전해봐. 내가 도와줄게. 도전. 아리사는 한국에서 살아본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민서의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었다. 정말 한번 해볼까? 그날 밤 아리사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서 외국인 취업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막연한 꿈처럼 느껴졌지만 정보를 찾아볼수록 점점 현실적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어를 더 공부하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도 의외로 많았다. 며칠 후 아리사는 다시 민서에게 연락했다. 나 한국에서 일해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 와, 완전 좋은 생각이야. 내가 뭐 도와줄까? 민서의 밝은 응원에 아리사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그 후 아리사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민서와 화상 통화를 하며 연습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마침내 한국의 한 회사에 취업이 결정되었다. 비행기 표를 다시 예약하며 그녀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때는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아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여행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러 온 것이다. 그녀는 짐을 챙겨 공항을 나서며 미소 지었다. 다시 돌아왔어, 한국.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 탐험입니다.